캄보디아 국제평화포럼 유경환 공동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3년 반 됐습니다. 아이고, 3년 반 됐죠? 예. 네. 어떻게 좀 500회 동안 그래 연재하시면 힘드셨을 텐데. 예. 하여튼,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7년 9월 25일부터 네.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처음 1년은 매일 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3번, 2번 이제 조금씩 줄여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네. 그 시작은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죠? 당시에 이제 그 북핵 그 위기, 네. 조미 간의 전쟁 위기가 네. 이렇게 그 피크에 달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정세를 보는 시각이 너무 그 미국이나 그 서방 주류 언론에 네. 편중돼 있는 상태가 너무 심해서 네. 이걸 좀 깨고 조금 더 지구촌 그 전체 시각으로 네. 또 우리 민족끼리 시각으로 보자.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브리핑을 이렇게 편집하시고 이렇게 요약하실 때 그 나름대로 생각하신 뭐 편집 방향이나 네. 뭐 그런 관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어떤 고민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심 그 시각에서 탈피해서 그 3세계, 중동이나 남미, 그리고 북과 중국, 러시아 같은 이렇게 그 미국 패권의 이렇게 반대 쪽에 서 있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특히 반미, 네. 민족 자주적인 입장으로 보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 영어가 좀 되시는가 봐요. 뭐 어떤 자료들을 기사들을 보셨는지 저는 뭐 해봐야 예. 그 뭐 조중동하고 뭐 한겨레 경향 이런 건 제가 참고하는데 예. 예. 주로 이제 우선 제일 그때 이제 막 그 화염과 분노, 트럼프가 뭐 북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느니 뭐 이럴 때니까 또 서로 조미가 막 네. 핵버튼 크게 자랑하고 할 때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뭐 입장들은 뭐 서방 언론 통해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의 입장. 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이나 네. 그 조선중앙통신 이게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세계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네. 러시아의 국영언론, 이제 스푸트니크나 스푸트니크. RT, 네. 그리고 중국의 인민망, 신화망. 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국제적인 이슈는 거의 이제 그 양측의 입장을 다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심하게 이제 괴롭히고 있는 이란. 네. 이란의 그 테헤란 타임즈. 그리고 네. 또 남미에서 지금 열심히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어널리시스 뭐 이런 이제 3세계 그 인터넷 언론들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주로 참조했습니다. 네. 그 폭스나 그 CNN만 이렇게 우리가 주로 주류 미디어 그렇죠. 이런 것만 예. 보는데 하여튼 그 다른 그런 좀 소중한 언론들도 있다는 거 예, 이런 게 그렇죠. 좀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연재를 쭉 500회 정도 하시면서 네. 좀 인상 깊었던 뉴스랄까요? 그런 거 좀 어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화염과 분노가 9월 말에 이렇게 장렬하다가 갑자기 북이 11월 29일 날 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죠. 그렇죠. 그리고 화성 15형.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미 간에 급격히 이제 그 대화 분위기로 네. 미국이 꼬리를 내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북에서 평창 올림픽 참여하겠다 그러고 남북 간에도 예. 훈풍이 불고 네. 했던 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죠. 예. 하여튼 뭐 신나서 이렇게 또 그렇죠. 그 브리핑도 쓰시고. 그때는 뭐 매일 아침에 술 취해서 쓰는데도 네. 매일 쓰는데도 뭐 힘든 줄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그 역사적인 그 다음에 네. 그 6.12 네. 그 조미 싱가포르 회담이 네. 성사되고 네. 트럼프가 또 전 세계에서 뭐 미군을 빼겠다 그러고 네. 그럴 때 참 이거 평화 번영 통일이 금방 오는 거 아니냐 참 기대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뭐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만 네. 그때 좀 보람이 있었죠. 요즘 좀 심란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예. 빨리 풀려야죠. 뭐 정세는 좀 아무하더라도 또 뭐 가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그 국제 뉴스 그 국제 평화 뉴스 브리핑 예. 네 요거에 좀 앞날의 계획 이 미래도 또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이제 500회가 나갔는데 그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매주 뉴스를 쓰면서 이 그 요즘 젊은 층들 분들이 이제 영상을 위주로 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이 그 영상 그 브리핑도 네. 그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널리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 예. 그 여기저기서 연락 안 오던가요? 이거 브리핑 막 연재할 때 이것 때문에 도움 많이 받는다는 분도 저한테 이제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본인한테 직접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포함해서 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그 3년 반을 써오면서 참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한데 이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초집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람이 있는 거는 국내 특히 이제 해외 국제연대, 평화연대 이렇게 활동을 나갈 때 해외 분들이 너무 이렇게 관점이 균형이 잡혀서 좋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주는데 훌륭한 팩트들이 많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힘이 되고. 아, 예, 글로벌하게 이렇게 명성을 또 얻고 계시군요. 아,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500회인데 그 기념으로 뭐 좀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반제 반미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평화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쓰다 보니까 그동안 500회를 쓰면서 지구촌 평화를 깨운 이렇게 악의 축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쟁 침략 그리고 반인륜 범죄 이런 것들을 조금 집대성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조금 종합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하면 하여튼 미국이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이제 한 방에 딱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예.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미국은 이제 이란, 북, 쿠바 이런 데를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목에 미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좀 서두를 떼주시면서 좀 하여튼 말씀을 해주시죠.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한 3년 전에 교회 신앙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건국 후 242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단 16년이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다라고 이 전직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자기 고백이군요. 그렇죠. 예. 이 독실한 이제 개신교도인데 교회 신앙 간증에서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리고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도 60년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 조국 미국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바른 소리에서 얼마 안 있어 암살됐죠. 결국 폭력의 희생자가 됐군요. 그렇죠. 이분은 또 비폭력주의자인데 폭력의 희생자가 됐네요. 그런 거죠. 아, 참. 미국의 또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쨌든 미국의 그런 양심적 지도자나 어쨌든 대통령도 자기 고백으로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미국의 어떤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등의 이런 굉장히 깡패짓 같은 게 좀 태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멀쩡히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평화롭게 자연과 더불어 살던 원주민들을 최소한 1억에서 1억 2천만 정도를 살해한 이 인류사 최대의 학살이죠. 지난 4, 500년 동안. 그리고 원주민의 인종 청소 이어져 있고요. 우리 알다시피 또 노예, 아프리카 참혹한 노예 노동 위에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240년을 흘러온 거죠. 그다음에 요 뒤에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흑인들. 오른쪽은 이제 아프리카 아마 노예들을 잡아서 침착처럼 싣고 대상을 건너는 장면 같고요. 노예선. 그렇죠. 왼쪽에는 폭동을 일으켰다가 폭동이 항쟁이죠. 일으켰다가 교수형 당한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게 이제 유럽 대륙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양대륙,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한쪽은 가서 없애버리고 한쪽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노예로 삼는. 그렇죠. 아주 참혹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또 미국의 양심이 또 한 목소리 냈다고 그러던데. 케네디 때 60년대 법무장관을 지낸 램지 클라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평화운동의 거두인데요. 90대
40대 중반쯤 될 겁니다, 나이가. 이 양반이 그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범죄는 그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기인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나 했던 분이. 그렇죠. 예. 네. 60년대 아주 젊을 때 법무장관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분 얘기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어떤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서치 캐나다의 독립 언론인데요. 이 네. 보도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에만 미국이 네. 약 150여 차례 이상의 전쟁에 개입해서 네. 구체적으로는 37개국을 직접 침공하고 네. 2천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단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 그 자료 화면에 나오네요. 예, 차이나? 오른쪽에 연도별 국별 예. 그 침공 일지가 나오죠. 네네. 이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예. 그리고 45년도 2차 대전 종전 때 그 미국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그 핵탄두를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유일한 핵 그 전범국이죠.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제 항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일본의 대도시에 핵을 떨어뜨려서 그 핵 생체 실험을 하고 남진해 오는 구소련군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이렇게 전쟁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용도지 사실 이렇게 꼭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은 이미 뭐 전쟁 의사를 거의 네.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지 이제 않아도 될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하거나 또 방사능으로 이 지연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죠. 이 참혹한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선인도 여기서 희생을 같이 약 당했죠. 4만 명 정도가 희생이 4만 됐는데 명 정도. 안타깝게도 지금 그 희생자들을 기록도 없고 네. 또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나 또 우리 동포들 또 남쪽 국내에서도 추모제 한번 열지 못하고 네. 있어서 지금 그 작년부터 저희 코리아 국제평화포럼에서 네. 저희 추모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뭐 한국 전쟁 얘기를 또 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미국의 당시 전략공군사령관 커티스 르메이라는 그 사성 장군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인구의 20%를 죽이고 모든 마을을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태울 거다가 아니라 불태웠다. 예, 그렇죠. 실제로 한국 전쟁이 그 인류 근현대사에서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전쟁이고 한국 전쟁에서는 그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만 그 태평양 전쟁 그 4년 기간에 쓴 폭탄보다 많은 양을 투하합니다. 그 조그만 땅이에요. 그 대부분이 북쪽 지역이죠. 네네. 이게 그 문제인 것이 그 국가 인프라, 수풍댐을 포함해서 모든 민간 시설들을 다 파괴를 해버려요. 네. 평양에는 그 40만 인구였는데 당시 네. 폭탄 40만 개를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1인당 한 발이네요. 예. 그래서 완전히 석기 시대로 되돌려버린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이 폭탄을 이렇게 쓴 게 그 2차 대전이 47년 정도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네. 폭탄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45년도에 히틀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이게 폭탄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거의 재고 정리 재고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불행히도 51년 전부터 이렇게 정전 협상을 들어가지만 2년 정도 계속 소모전을 더 벌리면서 전쟁을 끌죠. 네, 끌면서 북쪽에 남은 폭탄을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민군으로 참전하신 그 선생님들 증언을 들어보면 불발탄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47년산 폭탄이 그 51년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재고를 다 소진하고 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이렇게 표에 보니까 335년짜리 전쟁이 있고 세계 역사 전쟁 중에서 예.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70년 해서 네 번째로 긴 전쟁으로 지금 그 서류 뭐 그 역사 서류로는 그런데 네. 실제로 앞에 1, 2, 3위 전쟁은 뭐 14세기부터 네. 16세기 정도에 있었던 거니까 네. 뭐 의미가 없죠. 네네. 그 현대전에서 70년 넘게 네. 진행되는 지금 가장 긴 전쟁이죠. 끔찍한 미국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아프간을 침공한 그 전쟁이 2001년이죠. 네. 그래서 20년째 네. 미국 역사의 제일 긴 전쟁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기술적인 전쟁이 70년째, 71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전쟁이 가장 오랜 전쟁이죠. 네. 전쟁 기간에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그 대전 산내 골령골 네. 7천여 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죠. 민간인들이 다 이렇게 미군 지휘관들이 참여한 속에서. 여기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른쪽에 보면 그 앨런 위닝턴이라는 그 영국 기자가 네. 그 대전 산내 학살 직후에 네. 인민군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 현장을 이렇게 취재한 겁니다. 7천 명이 학살되어서 묻혀 있는. 예. 지금도 이렇게 발굴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신체 일부가 그렇죠. 팔다리 뼈하고 예. 참혹한 모습이죠. 예. 예. 그 좁은 골령골 골짜기에 7천여 명을 한꺼번에 묻은 겁니다. 학살해서. 예. 그리고 북에서도 이 전국에서 벌어지죠. 제 네. 할아버지도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되셨으니까 이때.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북에서도 더 심하겠죠. 네. 이렇게 황해도 신천 같은 경우에 그 52일 동안에 그건 2달이 안 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1950년 가을 겨울 사이에 무려 그 군민 신천 군민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천여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방공호에서 막 400명씩 학살하고 이발유로 불태워서 너무나 참혹하게 학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그 미제국주의를 철천지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죠. 예. 네. 뭐 폭격에다가 이런 예. 학살들이 그 북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또 좀 한국 전쟁 관련해서 예. 좀 그리고 미국은 공식 전쟁에서 세균전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실행한 나라이죠. 그 한국 전쟁 때 1951년 겨울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그 북전역하고 중국 압록강 너머까지 세균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워낙 심해서 그 국제 그 조사단이 중립적인 조사단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미국의 그 조종사 포로들까지 증언을 해서 약 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 니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국제 보고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명확히 세균전에 731 22부대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세균전을 감행을 하죠. 미국이 경악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그 국내 전국 각지에 전 세계 생화학 무기 연구소 총괄센터를 지금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주장인데, 네. 그 미국이 그 자국 내 그 포트 데트릭 연구소라는 그 거대한 네. 그 세균전 연구소를 여러 가지 그 여론의 압박과 또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해서 폐쇄한 다음에 네. 전 세계 그 생물 안전 등급 4등급 이상의 이렇게 커다란 그 세균전 연구소 혹은 이런 그 부대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수십 군데를. 근데 그 데이터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우리 남쪽 땅 이 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죠. 민족 질멸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 국민의 민원은 무섭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민심은 뭐 그래서 부산에서 막 20만 서명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네.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이런 그 부산, 서울, 동두천, 대구, 외관, 창원, 진해 등등의 연구소에 근무할 그 전문 인력들 채용 공고도 내고 노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여론화가 돼야 할 텐데. 결국 미국이 그 대북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개연성이 높죠. 예.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베트남도 보면 이렇게 평행 이론처럼 거의 우리 한반도하고 유사한데 네. 그 대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워낙에 그 대표적인 미국의 침략 전쟁이니까 네. 20세기에 네. 그리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1급 패권국으로 올라서면서 벌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유의한 전쟁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에 태평양 전쟁 때보다 훨씬 많은 폭탄을 퍼부었는데 네. 이 베트남 전쟁에는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을 합친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트남 네. 민들이 이렇게 뭐 영웅적인 항쟁을 했지만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300만 가까이가 이제 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진에 나오는 밀라이 학살 그리고 그 네이팜탄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네. 성능을 그 다음에 이 그 유명한 고엽제를 네. 무차별 살포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형 또 이렇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저희 삼촌도 그 고엽제 때문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예, 예. 거기 치료받고 아, 그랬습니다. 예. 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고엽제 그죠. 피해자들이. 예.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일들을
벌이는 세력들은 누군가요? 아무래도 미국의 군산복합체 네. 그리고 그 초국적 금융자본이 네. 미국의 주류 세력이죠. 네. 이런 세력들이 이제 그 바지 사장 네. 대통령과 행정부를 내세워서 이제 그 전 세계를 침략하고 네. 살육하고 또 네. 자원을 약탈하고 네. 또 지역 정세를 그 불안정으로 몰면서 이득을 챙기고 네. 이런 끝없는 악순환이죠.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오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미 카터, 빌 클린턴, 그 아비 부시, 아들 네. 부시, 그리고 오바마까지 네. 이 제임시의 침략한 국가 수십 개 나라가 이게 지금 저 목에 달고 있죠. 예. 다들 이렇게 국제 전범들이죠. 전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이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이 오바마까지 이 새 대통령 재임 23년간 그 특별히 9개 이슬람 국가를 침공합니다. 9개 국가요? 예, 그래서 중추로 중동이죠. 네네. 1,100만을 죽입니다. 그 많이 죽이니까 살인범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죠. 많이 죽이니까. 예, 심지어 오바마한테는 노벨 평화상도 주죠. 왜 상까지 좋죠? 살인자에게. 네. 예.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뭐 부시야 뭐 하더라도 오바마 뭐 클린턴 정도 요 정도만 가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데. 네, 민주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네.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요. 미국 제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실행 책임자에 불과한 거죠. 실행 책임자죠. 예, 그렇죠. 마름이죠. 네. 독점 자본의 마름이고 특이한 것은 이후임인 이제 트럼프.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재임 중에 네. 그 새로운 전쟁을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근현대사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 희한해요. 희한하죠. 네. 우리가 알고 굉장히 있는 이미지하고 못했을 것 다르죠. 같은데.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네. 전 세계에서 미군을 데려오겠다. 네.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선거 그 입후보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출근을 시켰고요. 바이든은 이제 그걸 뒤집으려고 뒤집으려고 하니까 하는 또 거죠. 새로운 전쟁이 예. 100%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뭐 우크라이나 내전 얘기도 벌써 예, 그렇습니다. 네, 나오죠. 예, 대만도 그렇고 예.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고. 예. 문제는 이런 그 미국의 그 침공들이 침략 전쟁이 그 민주주의 그리고 네. 인권 신장 뭐 정의 뭐 이런 이렇게 화려한 수사를 씌우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네. 그 지정 전략학적으로 설계된 네.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된 침공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이빠른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속아요, 사람들이. 그 이상하죠. 시리아에서 당하고, 리비아에서 당하고, 이라크에서 당하고 하면 또 나중에 인권 그러면, 정말 이번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개판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판타지가 무시무시하게 이게 머릿속에 아주 그렇죠. 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국의 나팔수. 네.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계속 세뇌시킨 결과죠.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이, 우리 어릴 때도 인디언 학살로 서부 영화에서 보고 막 그렇죠. 반응하던 것처럼 네. 이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는 전형적인 경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슬리 클라크라는 그 나토 총사령관을 역임한 미국 사성 장군입니다. 이 양반이 2007년에 회고록에서 약간 양심선언을 냈는데 우리는 5년 이내에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이란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쓰는데 이 얘기를 들은 게 2000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설계를 미국의 이렇게 했다는 네오콘들은 이미 20세기 말에, 네. 90년대 말에 이 설계를 이렇게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네. 이름으로 싱크탱크로 완전히 확정을 하죠. 네. 확정을 하고 2001년도 9.11 테러가 나면서 그걸 핑계로 이제 침공을 해 들어가는데 불행히도 실제로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을 받고 지도자가 학살되고 국가는 파괴되고 근데 이제 지금 유일하게 이란만이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버티고 있고 시리아가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결국 전부 다 희생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죠. 그 중동부터 좀 볼까요?
짧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사건이 나니까 이걸 이제 빈라덴의 작품이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미국 국민들도 지금도 50% 이상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9.11 사건이. 그건 뭐 논외로 하고. 그래서 빈라덴을 잡겠다고 아프간을 이제 침공하는데 그 당시 탈레반 정권하고 그 수십 번의 협상을 벌여요. 그래서 뭐 빈라덴 내놔라 뭐 하다가 나중에는 탈레반이 미국이 정말 침공할 것 같으니까 나라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 빈라덴을 우리가 인도해 주겠다, 건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5번이나 그래요. 9.11 테러 사건 나기 전에 3번을 그렇게. 그걸 잘 모르죠. 그 다음에 9.11 나고도 침공이 목전에 다다르니까 또 2번을 제안하는데 미국 CIA가 다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미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지도 않고 바로 침략을 해버리는 거죠. 준다 하는데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미 침략 계획을 세워두고 그 카스피해 가스전, 무진장한 자원,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이는 이 마약 아펜에 올려 양귀비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이 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기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원리주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2000년이 되면 그 수많은 양귀비 경작지를 다 파괴해버려요. 근데 미국이 침공하면서 이게 50배로 늘어납니다, 경작지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세계 3대 마약 산지, 아프간, 파키스탄 국경지대하고 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 동남아, 그리고 남미의 콜롬비아, 그쪽 국경 3개가 유명한데 이 전체 마약을 생산, 유통, 통제, 세탁해서 자금 쓰고 하는 게 그 CIA가 그러니까 주 고객이 CIA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체죠. 주체이라기보다도 세계 마약의 90%를 CIA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색깔혁명이나 세계 이렇게 불법 공작이 있는데 비자금으로 다 쓰이겠죠. 제 민플러스 출판한 전쟁의 세계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셸 주소덥스키 교수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증언을 했죠. 이 마약 그 유통시장이 1년에 1조 달러 정도라고 추산됩니다. 1조 달러. 엄청난 거죠. 참, CIA.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2년 뒤에 이제 이라크에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21세기 최악의 거짓말을 하면서 침공을 하죠. 완전히 이건 뭐 불법 무도한 침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그 후세인이 어쨌든 미국 침공이 다가오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국가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 사우디나 카타르 또 터키 등지로 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국제 선거 감시단에 이렇게 감시하에 선거를 민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미국이 노하니까 그러면 내가 망명을 할 테니까 제발 침공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사실 또 숨기고 바로 또 침공을 해버리죠. 결국은 그 침략이 목적이었죠. 예, 그렇죠. 석유 자원을 빼먹기 위한 이라크에 석유 자원을 빼먹기 위한. 그래서 현지에 살아있는 후세인, 살아있는 빈라덴이 있어야 침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쿠의 비밀 협상들을 알리지 않고 침공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렇게 나온 조사에서는 이라크에서 총 사망자가 약 46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최근 가가호 방문하고 새로 조사한 추정치는 240만 명까지 올라가요, 사망자가.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거는 저기 경제 제재로 인한 어린이들 사망을 뺀 거죠. 그건 90년대 50만 명 그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 90년대 50만 명 어린이 제재로 이렇게 어린이 사망한 거는 유엔에 보고돼 있습니다만 그건 다 빼고 이번에 이렇게 전쟁 20년 동안의 전쟁에서 참혹한 거죠. 사진이 이게 와 정말 이 부분은 그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그 미국과 이제 신사협정을 맺고 그 사막의 고속도로를 철수하는데 그 전혀 테러가 없는 고속도로를 양쪽을 막고 민간인 그 이렇게 대피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대로 불타서 다들 그 소사해버리는 수천 명이 그 순식간에 죽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죽음의 고속도로 학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동을 미국이 침략하면서 이 테러 집단, IS나 뭐 알카에다 계열의 이렇게 계보는 복잡합니다만 IS나 ISIS, ISIL 등등 이런 그 테러 집단들을 이렇게 직접 그 만들고
키우고 육성하고 훈련해서 이 분쟁 지역들에 다 이렇게 투입해서 더 이렇게 분쟁을 확산시키고 또 그거를 침공의 빌미로 쓴다는 거죠. 네. 더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병 주고 더 큰 병을 예, 주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 그 주범들이 ISIS의 창업자들이라고 나오죠. 네. The Founding Father, 딕 체니, 아델 부시, 럼스펠드 네. 등등이고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네. 이런 국무장관들도 폭로된 위키릭스 메일 같은 걸 보면 다 아이시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자금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네. 이런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양반이 가족 3대가 정보통이죠. 네. KGB 쪽에 잔대가 울고 네. 빠삭하죠. 네.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세계 테러의 95%는 CIA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미국에 네. 의해서. 네. 예. 이런 또 이면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 날짜 또 두꺼워요. 뻔뻔하기가 예. 참. 이 리비아는 좀 여러 가지로 예. 시리아는 그래도 지금 버티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리비아는 망해버렸죠? 네. 또 제가- 후세인 이라크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예, 네. 예. 이 리비아는 가다피가 69년도에 군사 혁명이죠. 쿠데타로 이렇게 집권하고 42년을 통치하면서 네. 인구 600만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 그 다음에 이 교육이나 뭐 복지, 주택, 그 다음에 뭐 생필품, 물가,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데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와 민주주의 체계를 갖춘 강소부국으로 만듭니다. 강소부국으로. 네. 그런데 미국과 타협을 해서 이렇게 2003년에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이 테러 지원국 해제하면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죠. 네. 근데 이미 안타까운 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미국은 5년, 10년 전부터 리비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 가다피를 구워 삶은 거죠. 네. 그래서 핵개발 포기하고 결국은 미국과 신사협정을 맺은 게 리비아의 몰락을 앞당기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리비아 무슨 대통령궁 같은 것일 것 같은데 예. 이게 핵 개발 침공 전과 후입니다. 침공 전. 예. 네. 그리고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협상해서 했던 침공 후에. 예, 침공 후에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벵가지와 트리폴리. 네. 리비아의 2대 큰 도시인데요. 네. 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어설프게 협상을 하면 이 꼴이 된다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비아를 깨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네. 2008년부터 카타르하고 이 이스라엘 모사드 쪽이 훈련시킨 특수부대하고 네. 테러리스트를 한 5천 명을 집어넣어요. 네. 투입해서 이제 반가다피 네. 시위하고 야당 시위를 조직하고 네. 그거를 이제 가다피를 악마화하고 뭐 인권이 어떻느니 이렇게, 네. 이렇게 서방에 선전하는 구실로 삼고 결국 이제 2011년부터 네. 색깔혁명을 바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북부 지중해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바로 이제 폭격을 합니다. 미국과 나토 15개국 동맹이. 그러니까 도관에 던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요. 예. 뭐 이렇게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한다 이러는데 얼마 있다가 내전으로 간다 이러더니 예. 조금 있다 또 공습으로 바로 들어가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석유 자원으로 잘 살고 있고 또 사막의 사하라 사막의 담수층 지하 담수층에서 물을 뽑아서 네. 큰 우리 동아건설이 참여한 그렇죠. 위대한 강, 네. 거대한 강 프로젝트로 지금 사막 전역을 목토로 만들려는 네. 계획이 완공 단계였는데 침공을 하면서 그거마저 다 깨지죠. 아이고. 깨지고 바로 이제 인구 600만의 나라가 1,700개 무장 그룹이 네. 테러 그룹 포함해서 난무하는 그런 막 거의 지옥이네, 지옥. 지옥이 돼버린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정부가 싸우면서 평화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10년 만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600만의 이렇게 민중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난민으로 떠돌다가 지중해를 건너면서 익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돈으로 9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그 노예 시장이 65만 명. 그러니까 리비아 인구의 10%가 넘는 거죠. 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나라 망하면 이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는 거죠.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리비아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그러게요. 네.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뭐 영어 데이터라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잘 안 보일 텐데 자세히 보시면 예. 그 평화로운 시기에 예. 리비아의 복지 상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신혼부부가 초기 아파트 구입비로 5만 달러씩을 줘요. 이 물가가 싼 나라에서. 네.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땅하고 네. 집하고 네. 그다음에 그 종자, 네. 그다음에 살림살이 네.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아, 네. 놀라운 나라였죠. 네. 예.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들 그 뭐 창립 그런 수당도 잘 못 줘가지고 예, 지금 막 그렇죠. 논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노동계 오래 계셨지만 우리 네. 김 국장님 그 실업자한테는 평균 급여를 지급해요. 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네. 예. 그게 무너졌다. 시리아는 독특합니다. 그 미국이 그 처음에 이제 그 저격병들을 투입하면서 색깔혁명을 시작해요. 그리고 네. 야당을 부추겨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고 네. 그러면서 알카에다 이렇게 그리고 쿠르드 반군을 총동원해서 그 정권 교체 공작을 벌입니다. 그래서 3단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시스를 투입하고 네. 아이시스를 겨냥해서 이제 그 시리아 전체를 파괴하고 네. 또 아이시스를 들고 나가죠. 네. 예. 그리고 이 2011년에 침공을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도 10년 됐죠. 네. 2015년이 되면 거의 국토의 70%가 이렇게 반군대 넘어가요. 네. 테러리스트 그룹에. 네, 네. 그런데 2015년 7월달에 그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 네. 작년에 미국에 암살된 네, 네. 솔레이마니 장군이 그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해서 푸틴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아가 그 중동의 반대 전선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인데 무너지면 위험하다라고 네. 간곡히 설득을 해서 푸틴의 참전을 이끌어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들어와서 쪽집게 타격으로 이 반군을 몇 달 만에 다 소멸해버려요. 아, 그만큼 그러면서 위에 정찰 대산과 그 공군의 타격력이 미사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죠. 네. 그때부터 러시아 무기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중동에서.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은 기사회생하죠. 네. 기사회생해서 이제 지금은 뭐 북부에는 아직도 터키 일부 반군들 그다음에 미국이 아직도 남아서 불법 점령을 하고 있지만 그 국토의 지금 한 70~80%는 회복한 네. 상황이죠. 예. 이것도 사실상 그 미국의 패배라고 봐야 되겠죠? 전략적으로 엄청난 패배죠. 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제 그 전세를 이렇게 뒤집히면서 그 중동 전역에서 힘을 잃게 되는 네. 그런 큰 전환점이 되고 이제 중동에서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시리아 예. 이거죠? 제국의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는 네.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시리아에서는 이 백린탄에 네. 그 백린탄에 불타는 시신들이죠. 네. 미국이 이렇게 불법적인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무기를 사용했고 네. 또 밑에는 난민들입니다. 네. 시리아에서만 300만 이상의 난민이 이렇게 발생했고 또 중동 전체에서 그 미국이 발생시킨 난민이 3,700만에서 6천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도 참혹하지만 이 덤태기를 또 유럽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전쟁은 미국이 이 난민들이 네.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유럽 국가 전체의 치안 불안정, 네. 또 이렇게 뭐 빈부의 문제, 네. 여러 가지 사회 불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미국의 침공의 효과이죠. 6천만에 이르는 이런 난민들이. 미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더 안타까운 건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네. 팔레스타인에게 투쟁하는 모습인데요. 돌팔매. 네. 오른쪽에 그 이스라엘이 네. 1917년부터 침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빨간색이 팔레스타인 영토였는데 이게 200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라고 네. 이렇게 뺏은 거죠. 그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없죠. 네. 서한 지구하고 이렇게 일부, 네. 예, 일부만 이렇게 네. 있고 전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거죠. 예. 이 안에서 매일 자고 나면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서방의 언론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네. 네. 참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오죽하면 이게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얼마나 많이 죽으면 어린이들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천진난만한 애들이.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14년간 그 60시간마다
네.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살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은 더 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예,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미국은 이 이스라엘의 학살에 매년 38억 달러씩 무상 원조를 하고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유무형의 지원들을 합니다. 네. 예, 같은 그래서 아니, 이제 위에 사진을 보면 예. 이게 그 돌팔매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예. 다윗이 그랬다 이런 건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을 된, 향해서 예. 팔레스타인인들이 하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불안정과 테러, 그 다음에 전쟁의 모든 근원이, 그래서 마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네. 그 현대 세계 테러의 모든 뿌리는, 근원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죠. 네. 예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멘의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2015년에 그 지금 이제 후티 안사룰라 군이 그 부족 연합들이 그 하디라는 대통령을 쫓아내요. 네. 봉기를 일으켜서 네. 그 서방의 앞자리로 네. 해서 그래서 하디는 사우디로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 동맹군이 이 예멘 전체를 여기가 그 홍해 입구 수에즈로 가는 게 관문이에요. 관문이죠. 그래서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놓칠 수 없는 네.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 예멘 전체를 2015년부터 미국하고 사우디 동맹군이 봉쇄를 해요. 네. 봉쇄하고 그 수만 개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네. 지금도 매일 공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인구 2,900만의 아프리카 중동의 최빈국인데 네.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그 미국에 맞서서 그래도 조금 자주적인 입장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라를 이제 최악의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위기로 봅니다. 네.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약 2천만이 넘는 인구들이 그 기아선상에서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세프 보고에 의하면 그 매 10분마다 그 어린이가 사망을 합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심각하군요. 이런 것들은 보도엔 잘 안 나오죠. 네. 그냥 묻혀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왼쪽에 미국 그 방산업체 네. 죽음의 무기 장사꾼이죠. 로키드 마틴 CEO가 나는 예멘 전쟁을 사랑한다. 큰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을 그냥 공식적으로 네. 예. 악마처럼 생겼죠. 네. 근데 이 로키드 마틴이 어떤 데냐 하면 사우디를 통해서 폭탄을 이렇게 팔아요. 네. 폭탄을 팔아서 그리고 미국이 저 정찰 위성으로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사우디 공군이 가서 폭격을 합니다. 네. 근데 재작년에 그 예멘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네. 10살 전후의 어린이 40명이 몰살해요. 네. 거기에서 이 로키드 마틴 폭탄 파편이 발견됩니다. 네. 이 CEO는 예멘 전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미국은 진짜 악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악마가 참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 앞마당 쪽도 중동뿐만 아니라 하여튼 남아메리카 예. 그쪽도 조금 예. 개요로 예. 한번 중남미 역시 마찬가지죠. 중동처럼 미국이 앞마당이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침략의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1890년 이래 약 130년 동안 그 56회를 침공해요. 침공도 침공 2년에 한 번씩 침공하는 건데. 그냥 걸핏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심심하면 들어가는 건데 침공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극우 쿠데타.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74년도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린 네. 칠레 학살. 네. 그리고 이 극우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군부 지도자들을 미국의 네. 그 훈련 학교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 또 그 진보적인 인사들을 또 반대자들을 이렇게 고문하는 방법 네. 이런 걸 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요. 특별한 학교가 있다면서요? 따로? 있어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렇게 방법으로 고문하는 방법을 36가지를 개발해가지고 네. 그걸 교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그 무자비한 고문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80년대 그 추악한 전쟁, 네. 더티 워죠. 네. 이 더러운 전쟁을 통해서 중남미 전체에서 벌어집니다. 예. 수십만이 고문당하고 네. 잔혹하게 학살당하고 또 실종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늘 뭐 짧게 예, 예. 이렇게 개요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개요만 봐도 네. 지금 하여튼 피 끓는 불능을 예, 이제 억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이게 미국이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패권을. 그렇죠.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유지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의 목적은 이제 세계 1급 패권을 유지하면서 특히 그 91년도 구소련이 네. 쫄딱 망하면서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역사의 종언이 됐다. 나를 막을 자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대한 노골적인 직접 개입과 침공 네. 이런 전략으로 나가죠. 물론 그 이면에는 무기를 소진하고 또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자원을 약탈하고 네.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하여튼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어쨌든 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그 153개국에 무려 네. 이렇게 9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하여튼 기지를 그렇게 심어놨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80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평택으로 네. 세계 최대의 육군 기지를 만들어서 네. 몰아주고 이제 몇 개씩 이제 거점만 남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에도 문제는 이제 23개 네. 그 유엔사 후방 기지를 포함한 네. 미군 기지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기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죠. 네. 이걸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 비참하다고 해야 될지. 비참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으면은 참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또 미국을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단 말이에요. 예, 여전히 이제 예. 그 아메리카 드림, 좋은 나라, 우월한 나라, 미국의 시스템은 강력하다. 예.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미국식 그 인권, 미국식 그 민주주의의 그 취약성은 뭐 이런 침략 전쟁을 통해서 지구촌에는 이제 다 밝혀진 거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그 작년에 대선을 거치면서 그 얼마나 우스워요. 네. 그 제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언론도 죽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네. 묘한 상황이 됐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소득 불평등, 빈부차 그리고 인종차별, 흑인 폭력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작년 미국 대선 때 그 난맥상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옛날 노예주로부터 배울 민주주의가 없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그렇죠.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조롱을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이제는 뭐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제시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밝혀졌고 또 그 인권 운운하는데 그 중국이 며칠 전에 한자 1만 5천 자 분량의 그 방대한 네. 미국 인권 백서를 냈죠. 네. 거기 보면 미국 사회 난맥상들이 적나라하게 너나 잘해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국내에서는 어떤 미국에 대한 환상, 네. 그 다음에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이런 네. 왜곡된 관점 네.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게 빨리 좀 탈피해야죠. 네. 오늘 보여주신 자료 중에 이렇게 제국의 두 시선, 예. 하여튼 요런 그 장면이 있는데, 예. 요거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미얀마가 이제 군부 그 군부의 쿠데타하고 이제 그 시민들의 시위 그리고 또 유혈 진압 이런 것도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 미얀마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제로 떠오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수치나 군부가 뭐 어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또 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뭐 등등을 떠나서 또 시위를 하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 의제를 던지는 순간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선거는 매년 있고 또 부정선거 네, 시비도 네, 많은데 네. 저기 보시면 그 왼쪽에 미얀마의 아주머니가 그 양푼이를 두드리면서 시위하는 장면이죠. 그렇네요. 울면서. 네, 네. 이거는 국내에 매일 올라오죠. 이런 예, 감성적인 사진은. 근데 오른쪽에 예. 그 2년 전에 그 네. 볼리비아에서 그 진보적인 모랄레스 그 원주민 대통령이 연임에 당선했는데 네. 미국이 부정선거라고 몰아서 우익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죠. 쫓아냈죠. 망명을 하죠. 네. 근데 그때 그
볼리비아 민중들이 벌이는 시위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는 안타깝게도 그때 학살된 네. 젊은이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내 한 줄도 안 나오죠. 그쵸? 왜냐하면 친미 정권의 이렇게 쿠데타로 벌어진 이렇게 시위고 하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거꾸로 작년에 다시 대선을 해서 볼리비아 민중들이 다시 이렇게 재집권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소식들도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국내에서는. 미국이 의제를 설정해야 우리 언론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관심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 1번지 국제 뉴스 브리핑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국 주류 언론 예. 내에서 선택적으로 예. 미국의 시선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예. 이렇게 이제 공급된다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뭐 논쟁은 있지만 예. 이제 어떤 시선으로 볼 건가에 예. 대해서 하여튼 또 다른 시선으로 이 제국의 민낯을 보는 예. 오늘도 아주 하여튼 해주신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예. 이 아까 군사 기지 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이 또 세계를 유지하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하는데 네.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압박과 강요를 많이 해서 예. 세계를 힘들게 하는데 그 예. 대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이제 석유 달러를 이렇게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발권도 하고 또 이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문제인 것이 미국의 불법 제재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네. 반미, 네.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네.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 세계 39개국에 네. 그 중국을 포함해서 네. 중국, 북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 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네. 제재를 포함하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이 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면서 네.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제재는 아까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 사망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약자, 네.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고 네. 전 인구에 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 최악의 범죄인 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예. 거기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하는 면화를 보이콧을 해버리면 꼭 굶어 죽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게 불법 제재 같은 형태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국제 1번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국제 평화 뉴스 브리핑 그 500회 기념으로 한번 미국이 세계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그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인류에 맞선 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공동 대표님한테 한번 쭉 그 짧게나마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하죠. 예. 오늘 이제 키워드는 이제 군사력 그리고 달러, 네. 달러에 기반한 그 미국의 패권, 네, 의 만행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제 그런 그 미국의 일극 패권의 세기가 저물고 있다. 네,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화면에 보십니다만 미국이 그 과거에 그 악독했던 그 대영 제국을 능가하는 가장 악한 제국이다라고 그 윌리엄스 캔터베리 성당 대주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엄 촘스키 교수,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죠. 네, 이 양반은 미국은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테러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언명하면서 그 역대 대통령들을 잊을만 하면 이렇게 전범으로 제소를 해요. 네. 아까 살펴본 그 램지 클라크 전 장관하고 같이. 네,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런 양심적인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500회 기념으로 그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세계 최악의 불량 국가가 네. 미국이다. 네. 그 다음에 세계 최악의 테러 국가가 미국이다. 네. 하여튼 이런 식의 어쨌든 느낌이 확 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